안녕하세요. 개창TV 개창입니다. 오늘은 내가 작성한 포스팅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단에 있는 게시물을 클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 게시물 중에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 글을 클릭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또 빈도수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제 블로그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늘어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상단 노출에 대한 그 욕심들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단 노출할 수 있는 상단 배치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블랙키라는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RL은 여기 가운데도 있고 제가 유튜브 아래에다가도 같이 게재해 놓을게요. 블랙키 위에서 여름휴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월간 컨텐츠량은 14,100건, 키워드 포화 지수는 145% 정도 되네요. 내용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한 달 동안 발행된 블로그 포스팅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률 대비 블로그의 포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블로그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이런 키워드는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블로그를 또 오래 하시거나 블로그 지수가 되게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조회수가 뭐 5천에서 10,000건이 나오는 이런 분들, 블로그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랑 같은 키워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제 글이 상단에 배치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상단 배치하는 방법. 저는 블로그를 운영할 때 하루에 10,000원 벌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10,000원, 한 달이면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이 되겠네요.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보시다 보면 저처럼 가능할 것 같아요. 블랙키 프로그램에서 지금 빨간 체크 부분을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름휴가라는 관련된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 그 다음에 유사 키워드. 보통 네이버에서 여름휴가 치면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글들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국내 여름휴가 월간 검색량이 굉장히 높네요. 아무래도 또 코로나19 영향이 있다 보니까 국외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도 높고 그만큼 블로그 총 발행량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쪽인 시사적인 상식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월별 검색 비율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비율인데요. 주말 평일 검색 비율. 블로그 하시는 분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주말에 조회수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주말을 대응해서 컨텐츠를 짜야 된다라는 걸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네이버 검색 시 상단 배치하는 방법 다시 설명 좀 드리면 키워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작성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계속 사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광고성 글은 포스팅 제휴율이 노라고 좀 써놨는데요. 제 글을 또는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글을 클릭했을 때 실제 안에 양질의 글이 있지 않다면, 양질의 내용이 있지 않다면 바로 끄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이런 방법들을 행하잖아요. 블로그는 그렇습니다. 아무렴 양질의 블로거들을 많이 이제 신규로 생기게 좀 바랄 거고, 그 다음에 양질의 포스팅들이 계속 많은 양들이 이렇게 발행되길 바랄 거예요. 근데 포스팅 내 체류율, 제 블로그를 봤을 때 체류율이 많지 않다. 그럼 광고글이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상단 노출에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도 좀 제가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열심히 작성한 포스팅을 더울 빛이 날게 날수록 분석 한번 해볼게요. 뭔 소리래요? 키워드는 여름휴가로 아까 제가 좀 검색을 해봤고요. 이 날짜가 점점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이게 상승된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작년 2019년 7월을 확인 한번 해보면 아무렴 여름휴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색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설명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여긴데요. 섹션 배치 순서예요. 네이버 통합 검색 시 섹션이 배치되는 순서예요. 각 키워드마다 배치 순서가 다 달라요.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휴가라는 키워드를 보니까 배치 순서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PC 검색보다는 모바일 검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블로그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조회가 되면 한 8, 9천 명 정도는 실제로 이 모바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PC에서도 낮지가 않아요. 카페, 포스트, 블로그. 여기서 네 번째, 모바일선 두 번째.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배치 순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름에 가장 제가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 더위사냥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최근 1년 검색 동향을 보니까 2019년 8월에 굉장히 높은 검색량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유출을 한번 해볼게요. 2020년 7월, 지금 2020년 6월이니까 7월에 이 더위사냥이라는 키워드, 보통 6월에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6월이랑 연결되니까 지금 더위사냥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계속 앞으로 검색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쓴 글도 계속 검색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제가 최근 1년 검색 동향만 보고 야 나는 더위사냥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걸 포스팅을 열심히 쓰면 내 블로그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겠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섹션 배치 순서를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PC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번째예요. 마우스로 스크롤을 미친 듯이 내려야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색을 클릭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낮겠죠. 근데 모바일도 보면 사실 모바일이 아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이미지라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더위사냥을 먹고 더위사냥에 대한 포스팅을 썼을 때 더위사냥에 대한 이미지를 저희가 업로드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더위사냥으로 블로그를 사진을 업로드한 게 이쪽에 노출될 확률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포스팅을 작성을 할 때는 최소 사진을 4장에서 5장 이상을 첨부를 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본인이 꼭 찍은 사진이 중요해요. 남의 사진을 포함해서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차후에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제가 작성한 블로그는 섹션 배치에 보이지 않아요. 저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을 계속 빈번하게 사용해 볼 필요가 꼭 있고요. 이게 또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름휴가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두 번째 있고 PC에 네 번째가 있잖아요. 굉장히 높다고 제가 평가를 드리는 건 순서로 봐도 높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맛집 키워드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볼 때 맛집 키워드를 좀 갖고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제 지인분 중 지인분의 블로그를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 너무 이쁘죠. 일단 폰트가. 네, 전 이런 이모티콘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는 포스팅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맛깔스럽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해요. 근데 어쨌든 블로그는 거의 한 7할에서 8할은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이 있거든요. 썸네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 종강역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키워드 포화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월간 컨텐츠 발행도 1200건. 사실 제 경험으로는 종강역 맛집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제가 직접 활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절대 이렇게 컨텐츠 발행량이 낮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코로나19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종강역에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발행이 많지 않을 거고, 또 그만큼 종각을 방문하는 분이 낮다 보니까 블로그를 검색하시는 분도 적지 않나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는 섹션 배치 순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모바일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맛집 키워드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네이버 측에서도 광고비를 많이 수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다 네이버가 광고 금액으로 수취할 수 있는 금액들의 섹션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블로그 저희가 작성한 게 네 번째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보니까 이 미쉐린 가이드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종강역 맛집, 광화문 맛집, 광화문 미신이라는 키워드는 조금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하시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제 느낌상.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 키워드 한번 검색해 볼게요. 키워드 포화지수 보니까 블로그는 17.5% 보통 이런 키워드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월간 검색량 4,500건. 그래도 누군가 미쉐린 가이드를 모바일로 계속 검색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블로그 컨텐츠량이 발행되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글을 썼던 게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중강량 맛집 키워드랑 미쉐린 가이드라는 키워드를 좀 엮어볼게요. 이 배치 순서에 맞춰서 좀 조금은 전략적이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미쉐린 가이드에 나오는 중강량 맛집, 광화문 미진, 방문하기, 먹어보기, 기타 등등 정도로 저는 블로그 썸네일을 좀 지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똑같이 써서 상단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시고요. 저희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높이 배치되게 높이 상단에 노출되게끔 노력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좀 포스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얘기 이래저래 계속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벌써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5개월 정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좀 분석하고 제가 경험해서 잘된 케이스를 하나씩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끝까지 좀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즐겁게 유튜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